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사무실에서 눈을 붙였더니 조금 전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최근의 장세는 조정 장세로 코스피는 75포인트가 하락을 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3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큰 폭의 조정이 왔죠. 반면에 시장의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매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6,300억이 이렇게 들어왔고요. 기타 법인 쪽에서 1조 1,000억 원에 대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824억 원, 연기금은 2천억 원의 매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300억 원, 기관이 544억 원의 매도, 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폭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SK바이오팜의 거래소의 종목이죠. 이로 인한 것, 그리고 이렇게 코스닥의 이러한 수급 상황임에도 이렇게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매수 매도가 하방으로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은 오래지 않아서 멈추어질 듯 같고요. 그리고 매드 팩터는 지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로서 이틀 전에 그러한 모습을 조금 나온 듯 보여집니다. 기업적인 모습도 잠시 살펴보고 기술적인 분석은 세밀하게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부터 우선은 생각을 하면 우하향으로 주가는 열려져 있었죠. 최저 리픽싱의 가격은 71,500원. 이 가격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매드팩토는 매출이 영원히 지속되고 팩토서팁의 기술 수출이 관건이다라고 했고요. 해당 파이프라인이 기술 이전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시점을 단정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영업손실, 당기순 손실이 2배 이상 악화된 셈이다. 지난 자료들을 잠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적자 폭이 커진 이유는 회사에서 임상 재료 관련해서 1년치 비용이 3분기에 한꺼번에 인식이 됐다. 그동안 MSD로부터 무상으로 약물을 공급받았다. 진행하던 임상 외 별도로 진행 중인 임상이 본격화되면서 임상 시료 생산 비용이 연구 개발비로 잡혔다. 그리고 12월 투약이 개시되면서 개발 비용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최근 임상에 필요한 연구의 인력, 변리사, 변호사, 전문 인력 채용이 늘면서 수반된 비용도 증가. 그대로 손실 확대에 영향을 미쳤고 임상 개수가 또 늘어나면서 담당 전문의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전문 인력의 충원, 그래서 임상 이상이 마무리되면 기술 이전할 계획으로 임상 자금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했고요. 매드팩토의 첫 매출이 개시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팩토서팁의 글로벌 기술 이전과 맞물려 있고 기술 이전 기대감이 늘어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지난해부터는 상반기라고 했다가 또 6월에 키트로다와의 이런 의미 있는 임상 결과로 인해서 기대감을 높인다 했더니 조금은 이렇게 저는 말 바꾸기보다는 조금 더
늦춰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조금 더 여유롭게 잡은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 이전이 하반기에 된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갑작스럽게 서로의 이런 입장이 처지가 맞게 되면 6월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좀 더 앞당겨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건 회사의 상황으로서는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딱히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 6월이 될지 그것은 지속적으로 회사가 열심히 하는 그리고 상황이 잘 맞으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을 좀 더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기 위한 이러한 변리사, 변호사도 충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매드팩토 관계자는 임상 비용은 현재 기조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되면 충분히 상쇄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재 내일까지요, IR이 진행 중에 있죠. 국내 주요 기관 투자가 현재는 두 번째 날 24일 날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설명에는 저는 크게 색다른 것이 있다라기보다는 회사의 노력 그리고 주주들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과 같이 큰 폭의 하락장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고요. 어쨌든 현재의 기업 설명은 내일까지 잘 진행이 된다. 저는 전환사채 발행에서의 최저 조정가의 리픽싱 가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하방으로 열려져 있고 그러면 전환사채 가격은 3개월마다 조정이 되죠. 요 밑에 가격은 더 이상에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 하방으로 일봉상의 그림인데 열려져 있고 그럼 누구나 다 현재의 특별한 재료는 없고 기술 수출도 금방 터지는 것도 아니고 시장은 조정 장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맞고서 이렇게 하방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시장을 저는 관찰해 보기를 그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시장의 수구, 대기 매수세는 들어올까라고 저는 집중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틀 전부터 관찰했던 부분이 7만 1,000원이기 때문에 7만 원 정도는 1차적으로 멈춰지지 않을까? 그 이하에서는 기업이 지금 지난해보다 다 빠지는 상황도 아니고 기술 수출 부분은 작년부터 100% 이루어지는 것보다 학회에서의 발표 등으로 인해서 벡터서팁의 효과를 입증되는 것만큼 충분히 기술 수출은 언젠가는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지난해의 상황과 크게 나빠진 것은 전혀 없죠. 그렇다면 시장에서의 수급은 어느 정도 시점에서 들어올까? 이왕이면 혹시라도 누군가의 세력들에 의해서 그 밑에 전환 가격이 더 이상 낮춰지지 않는 그러한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이니까 여기서부터 하고 어제 있죠. 어제 이걸 상황을 보고서 이것을 터치하고 올라왔던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7만원 초반 거기에서는 하방 경직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오늘 이 거래량의 의미는 가격 조정에 따른 상승 내지 이런 상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픽싱의 그러한 가격의 조정보다는 이제는 하방 경직도 한번 확인했고 어쨌든 적극적인 추매라고 한다면 7만 초반 후만 될 것이고요. 아니면 또 위에서 이러한 전저점의 위치 이와 같은 상황은 전저점이 무너지니까 급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죠. 보통 어떤 주식을 분석하다 보면은 대부분 성장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바로 직전의 저점들은 대부분 지켜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도 지금 조정 장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수급이 없는 상황이죠. 기업적인 부분보다는 수급적인 상황이 좀 더 영향이 크다. 그래서 전저점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상황이죠. 다시금 저점의 형성 상황을 보고서 진입을 해야 될 텐데 오늘은 거래량도 좀 늘어났죠. 67만 5천 주 그리고 8만 원 정도에 안착하면 좋으련만 했지만 아직은 8만 원 아래를 밑돌았습니다. 7만 8,700원이네요. 이렇게. 따라서 뭐 큰 매드 팩토에 대해서는 큰 기업적인 하자는 없는데 이렇게 12만 원의 고점에 사신 분들은 많이 힘든 상황은 분명하죠. 그러나 1,0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오고 임상 진행이 잘 되고 학회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인해서 기술 수출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고점 전 고점 자리는 어느 시기에선 잘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1차적으로 돌파하기 어려웠던 8만 5천 원에 들어와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또한 이러한 자리에서 9만 원이 들어와야 되겠고요. 이곳 10만 원 자리로 이렇게 첩첩이 올라가야 할 계단들이 있네요. 이곳을 잘 돌파하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시장도 조정 장세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이제 거래량을 해서 8만 원 돌파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저점 이곳이 얼마인가요? 이곳이 7만 7천 8천 원 또는 7만 6천 원 이 정도에서는 다시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서서히 기관 행보를 거치면서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은 먼저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겠죠.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렇다면 심리들이 투자 심리들이 살아나고 그러면 가격 조정이 큰 그러한 종목군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례로 이렇게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최근 2달도 대체 되지 않아서 3분의 1 토막이 나왔던 것이죠. 매드팩토처럼 전일에 여기에서 좀 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양봉의 모습을 보이고 오늘 수급이 모이면서 상한가에 앉힌 그러한 모습.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온 상황에서 이것이 좀 더 시장에서 가치를 받고자 한다라면 이렇게 이동평균선 21선, 61선을 돌파해야 될 것이에요. 내일 또 어떤 승인이냐 또는 연기냐 또는 거절이냐 이런 상황에 박스로킨 15의 이러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간에 이와 같은 이동평균선 자리를 돌파해야 될 텐데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가격 조정은 더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은 실제로 학회에서나 이런 부분 아직 현재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벡토서팁은 그러한 상황은 아니죠. 학회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성과물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충분히 저는 21선에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곳을 저는 돌파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1월, 2월 지속적인 시장 조정 기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게 되면은 저는 제 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고점에서 추격보다는 어쨌건 가격 조정이 더 나와서 7만 5천 원이라든지 시장 상황을 저는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2번, 1번 이상은 꼭 할 것입니다. 제가 주주인지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줄인 이분들은 차트를 좀 더 보지 못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리를 한번 지켜보도록 지속적으로 영상을 하면서 저는 2년, 3년, 30만 원까지 저는 생각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그러한 흐름은 좀 이러한 상황은 상당히 기분이 나빴죠. 루머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것은 시장 수급에서 의한 것이라면 저 역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러면 시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오늘의 이 거래량의 의미 그리고 8만 원에 돌파했다가 밀린 상황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곳이 앞에 요 부분이 다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요 정도 이게 얼마인가요? 76,000원 정도에서는 잘 지키면서 최소한 저는 이곳 77,600원이네요. 현재 가격보다 1,000원 밑에 여기에서는 저점을 잘 지켜가면서 이곳에서 혹시 아래로 내려가면 추매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잘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지속적인 하락에 수고 힘내시기를 바라고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는 이번 주를 지나가게 되면 다음 주는 이제 3월이 도래하죠. 3월에서는 3월 초까지는 그런다고 치고 경칩이 지나면서 3월 5일이 우수 지나 3월 5일이 경칩을 알리죠. 개구리가 튀어나온다는 그래서 마치 개구리처럼 다시 매드 팩토도 전고점을 향해서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